자, 오늘은 게임의 화면 전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의 화면 전환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졸브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졸브라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대체로 검정색 화면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드 인을 게임에 적용시키면 마치 새로운 모험으로 떠나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근데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보스를 잡고서 모험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페이드 아웃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졸브라는 효과는 되게 게임에서 많이는 안 쓰여요.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를 줄 수 있냐면, 디졸브는 A 장면에서 B 장면으로 이동하는데 마치 스무싱하게 화면이 전환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게임을 보면은 온라인 게임을 보면은 포탈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로딩 바가 있어요. 이거는 비동기 처리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있긴 하겠지만 되게 이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로 전환시키는 거는, 디졸브 형태로 전환시킨 거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되게 인디 게임, 가벼운 인디 게임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화면을 좀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화면에 차이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씬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여러분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A 장면과 B 장면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이거가 게임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그 후에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넣은 이 이미지를 이름을 백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두 개를 전 넣었고요. 이제 스크립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어 볼 장면은 스크립트는, 자, 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의 이름은 스크린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렸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력해야 될 내용은 싱글톤을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private static screen manager m instance public static screen manager underbar instance. 자, 이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중괄호를 여신 다음 get을 입력하시고 여기에 return m instance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set을 입력하시고요. m instance는 value.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입력 과정을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awake를 입력해 주시고요. awake에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underbar instance가 널 값이 아닐 경우 destroy game object. 왜 이렇게 입력했냐면, 만약에 이 스크린 매니저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그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는 그냥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else underbar instance this.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널값인 경우는 자신을 넣어줍니다. Don't destroy game object.
자, 이렇게 넣음으로써 씬을 이동하더라도 이 오브젝트는 더 이상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public texture 2D screen texture. 이번엔 enumerator 선언에서 코르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apture screen. 첫 번째로 입력해야 하는 것은 텍스처 자료형 변수를 생성이라고 해서 텍스처 자료형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텍스처 2D 텍스처 new 텍스처 2D. 자, 여기에는 이제 각각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creen width, 자, 이거는 이제 가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screen height. 자, 이거는 이제 세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텍스트의 포맷을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텍스처 포맷 점 이렇게 입력해서 RGB 24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펠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 자료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return new. 자, 이렇게 적은 다음 여기서 자, 이걸 입력하신 다음 자, 이번에는 화면의 픽셀 데이터를 읽어서 텍스처화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텍스처에다가 read pixels. 자, 파라미터 이번에 뭐 넣어야 되냐면 new react 0,0, screen width, screen height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00 마지막에 펠스. 자, 이렇게 하면 텍스처에 화면에 있는 그 픽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화면 텍스처가 하나가 생성되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텍스처 apply 네, apply라고 읽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우리가 상단에 만들었던 스크린 텍스처라는 여기에다가 해당 텍스처를 대입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르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볼 건데요. public void underbar load screen texture. 자, 여기에서 start 코르틴 capture screen 이렇게 해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크린 매니저를 스크립팅을 첫 번째로 하나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크립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팅은 방음키 좌우를 눌렀을 때 화면이 이동하는 그런 스크립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스크린 무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오픈해 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렸다면 업데이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워 주시고요. 상단에는 using unity engine.sin main.ent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input.get key down 키코드 left arrow.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왼쪽 방향키를 눌렀다면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안에는 신 매니저 점 로드 신 괄호 안에는 신 매니저 get active 신 빌드 인덱스 -1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 화면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레프트를 그냥 라이트 에로우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방향 키를 눌렀을 때 화면이 전환이 될 건데요. 전환이 되는 동시에 화면에 있는 그 텍스처를 이제 저장시키도록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린 매니저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스크린 매니저 점 언더바 인스턴스 그리고 캡처 로드 스크린 텍스처 이렇게 해서 해당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D에서 그대로 복제해서 아래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스크린 무브라는 두 번째 스크립팅 작업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 작업할 스크립팅 작업은 디졸브 효과입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에서 C# 스크립트로 디졸브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오픈을 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오픈이 되었다면 스타트 업데이트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 상단에는 using Unity Engine .ui를 먼저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 private raw image 언더바 ri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UI에는 raw 이미지와 일반 이미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는 이미지 UI는 스프라이트 기반이고요. raw 이미지는 텍스처 기반입니다. 그래서 raw 이미지가 우리가 방금 이제 작업한 그 텍스처를 넣기에는 매우 안정적인 UI가 되겠죠. 자, 그 다음 private 플로에 플로에스 아니죠? 플룻 체인지 스피드는 EF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스타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언더바 ri는 get 컴포넌트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지. 자, 그리고 ri.texture.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 매니저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전환하면서 얻은 그 화면 텍스처를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이제 입력을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언더바 ri 텍스처. 만약에 이제 해당 그 텍스처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이 게임 오젝트를요 그냥 setActive 해서 else 이렇게 해서 그냥 비활성화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문을 그냥 무사히 넘어간다면 컬러 값을 화이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언더바 ri.color는 color.럴프. 자, 이 럴프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서서히 화면이 페이드 아웃 되는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ri.
아, 언더바를 역시 입력해야겠네요. ri 점 컬러. 자, 두 번째 파라미터는요. new 컬러 111 마저 알파 값만 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라미터는 change speed. 자, change speed 곱하기 time 점 델타 타임. 자,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자, change speed. 자, 이렇게 취해서 change speed를 입력해 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언더바 ri 점 컬러 점 알파가 알파 값이 만약에 0.01 f보다 낮다면, 즉 안 보이는 형태까지 갔다면 이 게임 오브젝트를 setActive에서 else 해서 비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스크립팅 작업까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유니티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한 이 스크립트들을 모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크린 무브라는 이 스크립트를 메인 카메라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바로바로 스크린 2에도 이렇게 씬을 넘어가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 UI에 있는 라우 이미지를 추가해 주신 다음 이거를 화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알파 값을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 디졸브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다시 씬 1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 빈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포지션 값은 리셋 시켜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스크린 매니저를 넣어줍니다. 이름은 뭐 대충 똑같이 스크린 매니저라고 지어주시는 게 좀 더 관리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 매니저라고 지어졌고 프리팹까지 만들어 버리는 게 훨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프리팹 만들었고요. 씬 1로 넘어가서 방금 만든 이 친구를 씬 2로 가야겠네요. 씬 2로 가서 이 프리팹을 똑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제 상단에 파일의 빌드 세팅스에 들어가서 씬 2까지 추가해 줄 겁니다. 추가하신 다음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레프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이렇게 해서 마치 디졸브 되면서 화면이 이동하는 느낌을 스크립팅 작업으로 완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